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주에서 아주 특별한 비행이 시작됩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원주. 1인 가구 투어부터 반려동물 투어, 제로 웨이스트 투어까지 지역 곳곳에 특별함이 가득한데요. 1인 가구 투어가 진행되는 어느 날 원주 비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전 국민이 주목했던 치열한 접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취임을 앞두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업무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6.25 전쟁 당시 1950년 사막도와 함께 반공 활동을 펼쳐 사학도로 불렸던 고 홍순길 선생. 강릉 통일공원 내 사막도 묘지에 함께 묻히게 된 날을 동행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예. 보통 지갑에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런 분들께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나 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식인데요. 네네. 지난 1월 27일부터 이미 서울과 대전에서는 발급이 시작돼서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말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 취득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자에 한해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7월부터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메시지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삼행시 미션이 있죠. 네. 자, 이 여름철이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 체력 소모가 크게 되기 때문인데 그럴 때는 항상 이 비타민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저희 생방송 강원 365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이럴 때 정말 물리적인 비타민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삼행시 주제 비타민으로 정해봤습니다. 비타민으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네.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행 생각 간절해지지 않나요? 완전 간절하죠. 네.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내가 꼭 찾겠다. 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가까운 곳이요. 예, 예. 추천해드릴게요. 어디예요? 원주 여행은 어떠세요? 원주요? 네. 원주에 뭐 특별한 곳이 있나 봅니다. 용석 씨가 살고 있는 원주에 네, 여기지 않습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네. 먹을거리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원주 여행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청년분들이라면 네. 이번 소식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친숙한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어떤 기회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함께 신나게 원주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주 여행이요 이름이 원주 비행이에요. 좀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함께 떠날 이 여행 메이트 분들이요. 아주 특별한 조건이 붙습니다. 1인 가구 분들만 이번 여행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1인 가구 분들 저와 함께 신나게 원주 여행을 출발합니다. 내 지역 원주를 알아가는 시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은데 알고 보면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내겐 너무 가깝지만 먼 도시 원주. 오늘 하루 원주로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원주 비행 함께 떠나보시죠. 코로나19 여파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기는 한데 떠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날들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능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원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원주 비행에 앞서 오늘의 여행 메이트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들 바로 1인 가구 청년들입니다. 원주에 살고 있거나 이주한 청년들이 만나 소통의 기회를 갖고 오늘 하루 원주 여행을 떠납니다. 원주에 살고 있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1인 가구분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러 왔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 원주 혼자 산 지 7년째 되고 있는데 이제 7년째 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좀 적적한 마음이 들어서 반려식물을 좀 한번 키워보자 할 때 좋은 프로그램 발견하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획된 도시 하루 원주 비행. 지난달 28일 비건 투어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인 가구 투어, 반려동물 투어, 양조장 투어까지 총 6회에 걸쳐 지역 곳곳을 투어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외지로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를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원주 비행은 원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원주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공간과 컨텐츠를 경험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참여자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원주에 원래 사셨던 분들도 새롭게 알게 된 공간과 컨텐츠가 많아서 되게 만족해 하셨고 또 원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여한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돼서 좋고 또 원주를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행도 이렇게 컨셉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년 원주 비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원주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는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이제 비건 투어와 대학생 원도심 투어 그리고 오늘 1인 가구 투어까지 진행하고 또 남은 것은 제로 웨이스트 투어와 반려동물 투어 그리고 양조장 투어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가 많이 와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물을 해도 상관이 없다. 혹시 원주에서 바나나 키우는 집 있는 거 아시죠? 공기가 돌아야지 흙이 말라요. 흙이 말라야지 애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나 뿌리 뻗을 거야 해서 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요령만 안다면 혼자서도 손쉽게 반려식물 키우기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강의를 맡아준 지역의 청년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청년 농부가 이 원주에 있는 1인 가구의 청년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잖아요. 저 어떤 계기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요즘에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반려동물은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좀 정적인 식물을 키우고 싶다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청년 농부다 보니까 제가 또 화훼 농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좋은 취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취미도 보다 다양해졌는데요. 화훼단지를 방문해서 나만의 공간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반려식물도 찾아봅니다. 선생님, 저도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반려식물 키워보고 싶은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 2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혹시 좀 관찰력이 난 좀 섬세하다? 전혀. 집에 좀 계시는 편? 완전 밖으로 다니죠. 활동가시구나. 네. 그러면은 이쪽이냐 이쪽이었는데 네. 이쪽이에요. 다육이. 박경윤 리포터표 반려식물 픽은 바로 국민식물 다육이. 씩씩한 박경윤 리포터와 찰떡이죠. 어느 것이 고를까요? 우리가 다육이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좀 선인장, 심심한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꽃이 있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픽할게요. 반려식물을 골랐으니 내친 김에 화분가리까지 직접 배워보는데요. 화분에 심은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엔 그에 맞는 화분에 옮겨 심어주어야 건강하게 쑥쑥 잘 큰답니다. 반려식물 고르기, 이 정도면 성공!
마크라메 플랜트 행거 만들기를 해볼게요. 네. 실을 반으로 접으셔서 고리 부분을 우드링 안에 앞에서 뒤로 걸고 요즘 떠오르는 핫한 인테리어 감성 마크라메 공예도 배워봤는데요. 자투리 천을 이용해 손쉽고 친환경적이랍니다. 실로 엮어 만드는 마크라메 화분거리도 뚝딱 완성! 짜자잔! 자, 1시간 만에 이렇게 뚝딱하고 완성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분들, 집에서 뭔가 좀 키워보고 싶은데 뭘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반려식물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쁘게 이렇게 걸어두면은요, 보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만들어 가세요. 이제 이게 다른 공예보다 완성품 만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1-2시간이면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성도도 좋고 또 가서 인테리어를 걸어 놓으시면 예쁘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최근 혼밥과 혼술 등 나홀로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원주 비행을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혼술 혼밥 공유 지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와, 이렇게나 혼밥 혼술하기 좋은 공간이 많았나요? 1인 가구 청년들이 원주에서 즐길 곳들이 한가득입니다.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함께 해보셨는데 좀 어떤 하루였었어요? 원주에서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공예도 배우고 실습도 해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1인 가구 투어라는 키워드 주제로 반려식물도 고르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화분 만들기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원주도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다른 원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 같아요. 도시에 하루를 여행했다고 특별히 도시가 특별해지거나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원주 비행을 통해서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공간이나 콘텐츠 발굴을 통해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연결시켜주는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원주로 떠나본 1인 가구 투어 어떠셨나요? 원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니즈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원주 비행과 함께 원주에서의 특별한 하루 보내보면 어떨까요? 아, 이게 여행이 아니라 원주 비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주 지역에 저렇게 특색이 있는 곳이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프로그램은요, 원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마련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한 차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원주 청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투어, 그리고 반려동물 투어, 양조당 투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검색창에 원주롭다 입력하셔서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행시가 있는 날인데요. 용석 씨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삼행시 주제 좀 알려주시죠. 자, 오늘 삼행시 주제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이렇게 더울 때 비타민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오늘 삼행시 주제를 비타민으로 설정해봤고요. 비타민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출범일을 앞두고요. 요즘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당선인의 공약 실행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꽤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유권자분들과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현재 강원도지사직 당선인은 어떤 마음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강원 365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새 강원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당선인은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 이게 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가오는 7월 출범을 앞둔 민선 8기 강원도정. 도지사 취임에 앞서 김진태 당선인의 진면모를 알아보고자 강원 365가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꾸러기 같은 모습부터 제작진을 당황케 한 뜻밖의 열정까지 그 특별한 인터뷰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제 곧 7월 1일에 민선 8기 강원 도정이 시작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첫 강원도지사가 될 김진태 당선인의 열정을 느끼러 가볼게요. 배드민턴이 취미라는 김진태 당선인에게 가벼운 게임 한 판을 제안하면서 오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개인 장비까지 지참해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혹시 저 등줄기에 서려 있는 게 승부욕인가요? 방송 촬영이고 뭐고 일단 무기부터 꺼내드는 이 사람. 배드민턴의 진심이야. 좋아. 어떻게 지금 바로 가나요? 아, 이거 지금 인터뷰부터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일단 가볍게 몸풀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심하잖아요. 이거 너무만 아니에요? 아닌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2대1로? 너무 잘하시는데? 네, 오늘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덕분에 또 이 배드민턴 네. 또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네. 제가 오늘 선수 인터뷰였나 싶었어요. 복장부터 장비가. 너무 저를 이기려고 만반의 준비하고 오신 거 아닌가요? 복장은 거의 프로고 네. 뭐 실력은 보세요, 이따가. 아니 근데 잠깐 쳐봤는데 체력이 굉장하세요. 이렇게 체력을 또 다지시면서 선거운동에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뭐 됐을 겁니다. 네, 이 넓은 강원도 헤매고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뻗지 않고 네, 다 완주를 했으니까요. 그쵸. 막 2박 3일 계속 막 열심히 뛰시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17,000km를 네. 17,000km. 네, 우리 차가. 또 그렇게 강원도 곳곳에 이제 또 마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요. 그 여기 이력서 보니까 저는 조금 솔직히 이제 마음이 좀 동했던 게 요 귀여운 호랑이 그림이었어요. 그 어떤 분이 전문가가 홍보 때 쓰라고 마스코트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요? 네, SNS로 네.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태랑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태 호랑이. 진태 호랑이. 진태 호랑이로. 네, 근데 좀 귀여워가지고 저는 좀 귀엽죠, 이름도 그렇고. 좀 의외네. 하트도 있으시고 이래가지고 좀 귀엽고 의외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네. 국회의원 할 때 좀 뭐 이런 할 말은 한다. 매운맛을 많이 보여드렸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저 이제 국회의원 같이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순한 맛이에요. 이것도 뭔 소리야. 근데 다 순한 맛으로만 하면 또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중앙에 가서 예산 따올 때는 오리지널 매운맛.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는 영원한 순한 맛. 두 가지 맛 콤보입니다. 그랬더니 요건 좀 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순한 맛 보여주시려고 저희 365에 출연해 주신 거죠? 사실은 늘 부드러운 사람이죠. 정말요? 네. 이따가 한번 저랑 경기할 때도 부드러운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정말 순한 맛이 맞는지 기대해 주세요. 4대2. 야비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전에 중요한 질문 하나 더. 요즘 강원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거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강원도가 이번에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의 첫 도지사가 이제 되실 예정인데 이제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불러야 돼요. 좀 길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강원도가 특별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가 됩니다. 아주 특별해서 국비도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따올 수 있고요. 이 강원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혔던 뭐 규제나 이런 것들 많이 다 이렇게 걷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치도가 돼서 여기서 많은 그런 권한 같은 거를 중앙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관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특별시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한 그런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원도지사가 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당선인님을 뽑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좀 통합을 해서 이 민심을 이제 하나로 좀 만들어야 될 그런 숙제가 좀 주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난 도정에서 했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민심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 좀 다 끝난 거 오늘 아닌가요? 아니고요. 저희가 이기셔야만 방송을 내보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방송에 나가겠네요. 에이. 정말 이기신다는 말씀. 제가 우리 진행자님을 이길 자신 있습니다. 부드러운 남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좀 부드럽게 배드민턴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승부는 승부입니다. 네. 자, 가보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님과 저 노지연과의 그리고 우리 제작진과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10점을 먼저 내면 우리 도지사님 마지막 가구가 방송에 나가는 걸로 할게요. 시작! 네. 이거 뭐야, 뭐. 야, 1대0. 야, 잘하는데 갑자기. 오, 잘한다. 이제 안 맞으신다. 가구가 나가야 되거든, 방송에. 그 순간 눈빛이 달라진 김진태 당선인. 잘해. 와, 자. 8대4. 아우 왜 이렇게 안 맞냐. 중요한 거 아유, 같은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매치 포인트. 마지막 1점은 쉽게 내주지 않겠습니다. 온다. 받아. 만세. 와,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두 번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축하드리고 배드민턴 이긴 거 네, 축하드리고. 이게 더 기분 좋습니다. 근데 땀을 뻘뻘 흘렸는데. 진짜 땀이 이렇게 많이 났어. 오, 못 따네. 열심히 했구나. 아니 근데 그럼 약속대로 당선인의 마지막 각오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난 도정에서 했던 것, 최문순 지사님 했던 것 중에 괜찮은 건 당연히 이제 그 계승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치 뭐 이렇게 그 중앙 정치권에서 하듯이 옛날에 했던 거는 다 안 돼. 이제 도지사 바뀌었으니까 적폐청산이야.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서 다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 가다가 옆길로 자꾸 새는 일이 있으면 진행자님이 와서 대신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마켓으로 네. 제가 이렇게 강원도의 365일을 응원합니다. 유쾌한 인터뷰를 마치고 쉴 틈 없이 곧바로 일터에 출근하는 김 당선인. 아무래도 정장의 넥타이 차림이 더 익숙하긴 하네요. 이제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 요즘 그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에서 도정 현황을 파악하며 예비 지사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수위 직원들은 오늘도 열일 중.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신뢰받는 민선 8기 강원도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배드민턴 치시는 폼을 보니까 네. 찐 체육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아니, 구력이 보통이 아니시고요. 네. 이게 좀 장비만 좋은 걸 이렇게 갖추고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냥 생활 체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원래 몸에 배어 있으셨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뭐든 잘 해내겠다라는 모습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강원도지사 업무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출범한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범할 민선 8기 강원도정. 좀 분열된 민심을 잘 통합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좀 적절하게 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도약을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 용석 씨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자, 더운 여름철 비타민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삼행 주제를 비타민으로 설정해봤습니다. 비타민으로 삼행 작품 작성해서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영동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2년이 지났는데요. 맞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사실 6.25를 이제 뭐 역사책에서 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6.25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강릉 지역 그 당시에 이 전쟁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몰래 마루 밑에 숨어서 이 전단지를 만들던 학생 네네. 4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 3분은 안타깝게 인민군에게 발각돼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분들 사막도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요, 줄을 끊고 도망을 가셨고 유일한 생존자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평생 그리워하던 친구들 사막도 곁에 묻히게 됐습니다. 네. 그날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불어닥친 공포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버텨야 했고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책을 내려놓은 채 손에 차가운 총을 잡은 어린 학생들. 그날을 잊지 못하는 어린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젠 만날 수 없는 4명의 영웅들.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주인공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사막도와 함께 결사항전을 벌이다 유일하게 생존했던 고 홍순길 선생. 그의 마지막 소원은 사막도 곁에 묻히는 것이었죠. 고 홍순길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합니다. 강릉에서 의기투합한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하에서 그 소위 전황을 이 라디오로 듣고 그걸 삐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밤에 뿌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그게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모여서 그런 삐라를 만들고 라디오를 청취하고 하는 그 장면을 습격을 아주 붙들어서
이 사람들을 사살하려고 총살해서 죽이려고 하고 산으로 끌어가는데 그 끌려가는 대열에서 이분이 탈출해서 수수밭으로 뛰었다고 투자하면서 뛰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갔는데 내가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 얘기가. 그걸 보니까 오금이 들여서 못 뛰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가서 총 맞아 죽었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등의 뉴스 전단을 제작해 거리에 뿌리고 아군의 강릉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태극기를 제작하다가 잡힌 4명의 고등학생. 그중 3명은 무참히 살해됐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고 홍순길 선생. 그는 지난 6월 11일 향년 91세 나이로 그리운 친구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강릉 시민, 전 국민이 다 그랬겠습니다만 전황을 알 수가 없죠. 지금 그 국군이 어디까지 소위 후퇴를 했는지 또 이 전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답답해하는 이런 찰나에 이분은 그 고주파 무슨 그 단파 방송을 청취해가지고 전황을 알아서 그 삐라를 만들어 시민들한테 알렸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그건 일종의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그 전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시민들한테 전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리고 이래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위 그 전쟁 중을 버티도록 그런 힘을 불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 통일공원 사막도 묘지 옆에 나란히 마련된 그의 자리. 오늘은 그 사막도와 같이 활동하신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인 홍순길 님이 오늘 친구 곁에 70년 만에 친구들 곁에 묻히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등 살아생전 공직에 계셨던 고 홍순길 선생. 고인 그 홍순길 님은 평상시에 이 고향 강릉 그리고 모교인 강릉 중앙고를 너무나도 그 사랑하고 또 그 발전과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옛날에 그 70년대 중동 그런 건설 그런 계통에서 큰 공을 세워서 우리 한국건설협회 회장도 하시고 해건설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국가 그 발전에 큰 공을 세우셨고 그는 우리나라 경제개발기인 1960년대부터 70년대 건설 공무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중동 신화의 최고 절정기였던 1970년대 건설부 해외국장을 맡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의 중동 진출을 본격화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어렵고 또 그렇게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그 적치하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특별한 국가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 애국 애조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본받아야 할 정신이고 앞으로도 후세에 길이 젊은 그 강릉 학도 후배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운구가 통일공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조국을, 평화를, 고향을 생각하며 당시 긴박했던 나라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던 19의 앳된 소년이 그리운 고향으로 그날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묻힌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떠난 친구들과의 70여 년 만의 만남, 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너무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건설 하셔서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신 것만이 아니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그다음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난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도 뿌듯하게 아버지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게 그런 아들이 되고 싶었었어요. 네. 아버지 너무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렇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젊었을 때 그 아버지의 기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기계가 여기를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 같고요.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진 나라에 힘을 보태고자 처음 만져보던 총을 받아들고 군번도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들의 이름은 학도 의용군이었습니다. 어린 중학교 소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도 의용군의 이름으로 참여한 학도들은 6.25 전쟁 전 기간을 통해 모두 27,700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당연한 자유와 평화는 단 한 줌도 가당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린 청춘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그해 그 여름 악몽 같던 조국의 핏빛 6월은 오늘도 눈부신 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내던졌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요. 정말 어리고 외딴 나이인데 저런 용기가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고요. 또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죽임을 당했던 삼학도의 이야기가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분들의 그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좀 먹먹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그곳에서 네 분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삼행시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권희님이 주셨네요. 네, 저번에 명륜 슈퍼 행사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지난 주말에요. 이지은 리포터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사진도 한컷 찍었어요. 네, 명륜 슈퍼 행사 저희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또 한 차례 더 이어질 거라고 또 예고를 해드렸었거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명륜 슈퍼가 작지 않더라고요. 정말 규모가 큽니다. 다녀와 보셨나 봐요. 저희 같이 영상에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자, 땡초님 반가 힘든 여름이었어요. 건강하셔요. 네,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수기님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릉은 너무 더웠어요. 지금도 더워요. 용성님, 명숙님도 아이고.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하고 저희의 건강까지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이 이어집니다. 마크라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매듭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장식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원주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뭐 특이하고 특수하고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은이맘님, 네. 미래를 열어갈 청년들 파이팅. 네, 그럼요. 청년들이 힘을 내야 저희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삼행시 미션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운 좀 띄워주세요. 오늘날님 작품입니다.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민들레 향기같이 은은하게 좋은 기운을 주변에 퍼뜨릴게요. 오늘날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삼행시가 저희에게 그런 은은한 향기를 주면서 좋은 네. 기운 주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도현 도은만님 작품입니다. 자, 비타민처럼 활기찬 타오르는 열정으로 민트 초코처럼 상큼한 강원 365 화이팅 해주셨는데 와, 근데 민트 초코가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용수 씨? 민트 초코가 근데 한번 빠지면은 완전 또 훅 빠지게 됩니다. 빠지셨어요, 안 빠지셨어요? 빠졌죠. 완전 빠졌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네, 저희 민트 초코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빠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민초파가 되셨군요. 완전 민초파가 됐어요. 아마 도현 도훈맘님도 민트 초코 민초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삼행시 전해드릴게요. 자, 유진이님입니다. 유진이님. 영어가 짧아서. 예. 너무 짧아요. 비타민 같이 삶의 에너지를 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주는 민트 초코 같이 질리지 않은 마니아층이 있는 강원 365 파이팅. 와우, 여기도 민트 초코가 나왔습니다. 네. 민트 초코에 빠지셨다고 했는데 민트 초코 같이 질리지 않는 맞아요. 마니아층이 있대요.
유진이님께서 민트 초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네. 민트 초코처럼 한번 빠지면 질리지 않는 분명한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365점. 고맙습니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5959번님. 네. 자, 비실비실 타는 더위를 피하고 싶어하는 저희 여보는 민주국자의 집배원입니다. 요즘 아하. 손편지가 없다고 해요. 우리 모두 손편지 써봅시다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는 손편지를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축하를 보낼 때도 휴대폰 메시지로 많이 보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손편지를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용호 씨 한번 써보세요, 저한테.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예, 예, 굳이 예. 뭐 당신한테 써야 됩니까? 예, 농담입니다. 다음 삼행시 만나요. 이렇게 차갑습니다, 사람이. 농담이에요. 예. 자,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언네 님입니다. 네, 비. 자, 비만이 아니라 근육 돼지입니다. 타이어 닮았다고 놀리는 우리 여자 팀장님. 민낯을 봤습니다. 화장 안 한 팀장님이요. 저도 놀릴 거예요. 타이어를 닮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 타이어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산 통통한 그쵸, 그런 느낌. M으로 시작하는 타이어 아마 그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캐릭터를 닮았다고 하시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습니다. 그 캐릭터? 하지만 우리 팀장님을 놀리시겠다는 재밌네. 예. 원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서로 법이죠. 놀리지 마시고 귀엽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할게요, 명수 씨. 그러니까 놀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수기님이 주셨습니다. 네. 운 주세요. 제가 자, 비. 비타민 먹어야죠. 예, 타우린도 먹어야죠. 민어도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자고요. 저는 그래야 해요. 압류 많이 드셔야죠. 네. 비타민도 타우린도 연어도 많이 드시고 네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옷 이응님. 네. 비. 자,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을 결심했습니다. 타자기로 한자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는데 민망스럽게도 답장은 없네. 이번에는 이제 손편지가 아니라 타자로 이렇게 쓰셨다고 하시는데 타자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타자로도 받을 테니까 네네네. 한번 써서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용소 씨 민망하지 않게 네.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네. 일단 타자로 편지 써서 한번 타자로?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명수 씨. 예. 감사해요. 네, 거짓말 하시는 것 같지만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어떤 분일까요? 신원춘님이 주셨습니다. 네. 자, 비가 내리는 날 주문진 바닷가에서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 부침개 만들어서 민속주인 강릉 동동주를 멋진 님과 먹으면 이번 더위도 모두 물러나겠지요. 민속주 강릉 동동주를 강릉에서 난 이 오징어 부침개와 함께 먹으면 이거는 정말 꿀맛이겠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진짜 이번 더위도 물러날 그런 맛이 아닐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서 목까지 이렇게 타네요. 맞아요. 비 올 때 진짜 막걸리. 네, 이게 용수 막히죠. 왜 이렇게 입맛에 다시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맛있어 예, 자제해 주시고요. 자, 진심 대리점 대표 은자님이 주셨습니다. 은자님, 네. 자, 비밀인데요. 엄마를 무지 사랑했어요. 타게 하고 나니 더 그립네요. 민망해서 고백 못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옆에 계실 때 항상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는데 섣불리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용서 씨 잘 하고 계세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한 영화에서 보니까 딱 20초만 용기를 내면 된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20초만 용기를 내면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명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초 용기를 내서 좀 부끄럼 참고 사랑 고백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 씨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20초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혜련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자, 운 띄워주세요. 비 올 때 찾으면 없는 우산. 타인과 공유한 물건인지. 민주적으로 부탁하니 제발 들고 간 우산은 꼭 챙겨오자. 우산 챙겨가야죠. 요즘 이제 또 장마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산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행시 다 받아봤죠? 삼행시 미션 다 진행이 됐는데 계속 이어지네요. 오늘 삼행시 작품이 많이 있네요.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또 있습니다. 오희정님. 네. 자, 비야 내려다오. 타 들어가는 농민 마음 헤아려다오. 자, 민들레 꽃잎 사이사이 촉촉히 적셔다오. 와, 우리 농민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삼행시인데 마치 시 같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촉촉히 적셔다오. 네, 많은 비로 네. 우리 농민분들의 시름도 다시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미란님. 비만이라고 타. 타박하지 마. 신경질 나면 민사소송 걸라니까. 이야, 민사소송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좀 놀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놀리지 마세요. 네, 저희가 혼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유나 난 가끔님. 네. 자, 비야 와라. 타 지역에도 오고 강원도에도 오고 민초가 꺾이지 않게 살아날 수 있게 가뭄을 해소해다오. 네, 요즘 정말 비가 안 와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비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흔들린 우동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비수에 꽂히는 말을 타인에게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첩하게 받아치고 싶은데 말 좀 잘하고 싶다. 맞아요. 용석 씨가 저한테 비수 꽂히는 말을 했을 때 그래요? 제가 꼭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요? 민첩하게 받아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서 후회를 해요. 말 좀 잘하고 싶다. 저의 마음을 대변한 흔들린 우동님. 네, 삼행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삼행시 당첨자를 뽑아봐야겠죠? 자, 과연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오늘 많은 작품들이 응모가 됐는데요. 어떤 분일까요? 진심 대리점 대표 심은자님께서 가정 믹서기를 받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 그리고 시청자 작품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